자, 따라 읽어보세요. 사양 현산의 철쭉을 문이부라. 무게지륜이 경포로 내려가니 심리빙환을 다리고 고쳐다려 장송 우란 속에 슬카장 펴려시니 제 어딘지 좀 알려줘. 물결이 자도잘샤 모래를 해리로다. 고주 헤라마야 정자 우에 올라가니 강문구 넘은 곁에 대양이 거기로다. 종용한다 이기상 발언한다 적용계. 길어요. 좀만 힘내세요. 이도공 가진데 또 어디 있단 말고 힘내세요. 홍장 고살로 헌사타 아리로다. 네. 그리고 사실 여기 경포하고요 강릉은 쪼개야 돼요. 그런데 여기 같이 지금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쪼개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어디를 갔느냐면요. 경포로 내려가니 했으니까 경포 간 거예요. 경포는 되게 유명한 거 있는데 경포에 뭐가 유명하냐면 해수욕장. 경포 해수욕장도 있는데 호수가 있어요. 호수. 호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바다도 있네. 자, 그래서요 얘가 그 경포로 내려갈 때 뭘 타고 가냐면요 우계지륜을 타고 내려가요. 자, 여기에 타고 내려간 이 우계지륜 날개 달린 수레인데요. 일반 사람들은 날개 달린 수레를 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신선의 수레를 말해요. 그러면 우계지륜 누가 타고 내려왔지? 내가. 그런데 이거 원래 누가 타는 거야? 신선이. 그러면 이 표현 또한 화자가 뭐가 된 거예요? 신선을 비유한 표현이죠. 그래서 우계지륜을 타고 경포로 내려갔어요. 자, 십리빙환을 다리고 또 다려 소나무 울창한 속에 실컷 펼쳐 놓았으니 얘들아 십리빙환 십리나되는 얘들아 비는 알 것 같아 근데 하는 비단이거든요. 얼음 비단. 그러니까 넓은 얼음 비단. 자, 원관념이 뭐야? 호수예요. 자, 그러면 살얼음이 낀 모습 맞아요? 아니요. 지금 아까 계절 몇 월? 5월. 아무리 기상이변이 있어도 무슨 호수가 무슨 5월에 얼어. 이상하지. 그럼 뭘까? 얼음은 단단한 거 말고 맑고 깨끗한 것도 있잖아. 자, 그러면 이 얼음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바다를 봤더니 바다는 계속 파도가 쳐. 근데 호수를 봤더니 잔잔해. 우와, 경포 이거 짱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다시 십리빙환은 경포호의 고요함과 깨끗함, 물론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그 고요미와 아름다운 그 깨끗한 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다 은유죠. 그 다음에 소나무 대나무가 막 있어요. 물결이 잔잔하기도 잔잔하구나. 얼마나 잔잔한지 모래를 세일 수 있을 정도다. 헤아릴만 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경포호예요. 고주. 고는 원래 외로울 고와 고독할 때 고자인데요. 주는 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작은 배로 해석하시면 돼요. 고주 헤라마야. 그러니까 호수에 이제 작은 배를 띄워 정자 위에 올라가니 경포에 있는 정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봤더니요. 강문교 넘은 곁에 대양이 거기로구나. 자, 경포호도 보고요. 또 뭘 봤어? 대양을 보는 거예요. 대양 바다죠. 그러니까 한쪽엔 호수가 있고 한쪽엔 바다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이걸 보고 나서 이런 말을 해요. 조용하구나 이 기상. 얘들아, 이 기상은 경포호의 기상일까 아니면 대양의 기상일까? 경포. 그렇지, 조용하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호수와 바다. 조용하구나 이 기상. 활원. 넓고 아득하구나. 저 경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용하구나 이 기상. 이거는 경포호의 잔잔함. 그 다음에 넓고 아득하구나 저 경계. 이거는 바다의 넓고 아득함. 그래서 이보다 갖춘 데가 또 어디 있단 말이냐.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것이 바로 경포의 장점이다 라고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네, 잔잔한 것도 있고 넓고 아득한 경계도 있고 다 있네. 예찬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얘가 뭘 들었냐면 홍장의 고사를 들었거든요. 이거 들은 거야. 대부분 여태까지는 들은 견문에서 견을 많이 얘기하고 문은 별로 없었잖아. 들은 무엇에 대해서 들었다 이런 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들은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 지역 전설인데요. 지역설화야, 지역설화. 홍장은 강원도의 아주 유명한 기녀예요. 근데 보통 기녀들이 관찰사가 오면 인연을 맺었다가 관찰사가 이제 바뀌면 이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직 강원도 관찰사가 홍장과 사랑에 빠졌대요. 그런데 홍장이 그 관찰사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야, 나 죽었다고 뻥쳐. 여기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고 해. 이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뱃놀이를 간 다음에 어머 하면서 물에 빠진 척 죽은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찰사가 홍장아 그러면서 슬퍼했겠지. 그러다가 저기에서 아름다운 선녀 분장을 하고 띠리리 나타난 거야. 제가 나를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권은비 워터밤을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하고 이렇게 들이민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선녀 분장을 하고 나타나니까 그 관찰사가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저 아름다운 선녀는 누구인가 했대요. 그래서 이 새끼가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깔깔깔깔 뭐 이렇게 꽁냥꽁냥 요랬다라는 고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홍장의 고사는 한마디로 아주 오글거리는 사랑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짜증나지? 벌써 얘기만 들어도 짜증나잖아. 지네끼리 뭐 하는 거야 지금? 그지? 그러니까 헌사타, 여러분, 헌사하다가 뭐라고요? 계속 나오지? 이 단어. 그래, 여단스럽다. 그러니까 홍장 고사를 야단스럽다 할 것이다. 자, 왜 야단스럽죠? 야단이네. 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둘 다 경포호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건데요. 지역 설화를 통해서요. 첫 번째는요. 이런 얘기가 있기엔 너무 조용하지. 이게 야단스럽다. 이 꽁냥꽁냥한 사랑 얘기 자체가 경포호에 있기엔 너무 야단스럽대. 그러면 얘는 경포호의 고요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너무 잔잔한 이 아름다움 속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런 아주 자연 경관이 아름답다. 여기는 그냥 경포호의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건데 이렇게 고요함을 조금 더 강조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들은 이야기, 옛날 이야기, 홍장의 고사까지 나왔어요. 자, 이번에 강릉 가겠습니다. 따라 읽으세요. 강릉 대도호 풍속이 좋으시고 절효 정문이 골골이 버려시니 비옥가봉 이제도 있다시야. 여태까지 맨 쳐놀다가 갑자기 여기서 사람들이 나 너무 논다고 의심하지 않을까 하는 약간 현타가 왔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릉 대도호의 풍속이 좋구나. 자, 다른 데는 다 자연 경관에 관련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엇을 소개하느냐? 풍속. 그래서 이 강릉에서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풍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풍속이 좋구나. 절효정문이 뭐냐면요. 효자, 뭐 연려 이런 게 나오면 그 마을에다가 이렇게 천하대장군처럼 이렇게 비석 같은 걸 세워주거든요. 연려문 이런 걸 세워줘. 효자. 그러니까 이 마을에 누구누구 효자가 태어남. 이 마을에 누구누구 연려가 뭐 정절을 지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이 마을마다 걸려있대. 그러니까 너무 좋은 사람들이 사는 거지. 너무 좋은 사람들이 산다는 건 비옥가봉. 집집마다 다 상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거든요. 비옥가봉이라는 말이요. 이게 중국 고사에서 왔어요. 비옥가봉은 그냥 태평성대.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시절이 이제도 있다 하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얘가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을까? 이 동네 되게 살기 좋대. 되게 살기 좋대. 그런데 누가 다스리고 있죠? 태수가 누구지? 나. 선정을 과시하는 거. 여기는 이러니까 다 놀아도 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선정을 과시하는 거. 풍속을 소개하면서 이번엔 과시한 거예요. 이건 연분 지정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잘 다스려서 그런 거야. 태평성대래. 자, 여기까지는요. 이제 신나게 놀아 제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신선병이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막 자기가 신선이 된 것처럼 막 놀았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보니까 아, 맞다, 나 관찰사였지? 이런 약간 현타가 있었겠지. 자, 그래서 이제부터 얘가 내적 갈등에 빠집니다. 자, 이번에 죽서로.
따라 읽으세요. 진주관 죽서로 50천 내린 물이 태백산 그림제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에 목멱에 다이고죠.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못쓸미니 유해도 하도할시야 객수도 둘데없다. 선사를 띄어내어 두로 향하살까? 선인을 찾으려 단열에 머무살까? 자, 이번에 어디로 갔느냐면요, 진주관 죽서루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서루가 여정이에요. 그런데 50천 흘러내리는 물을 봤어요. 50천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산에 나무, 그러니까 그 산의 그림자가 이 흘러내리는 물에 비치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야. 이걸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요. 이제 저쪽 지역 동해 쪽으로 빠지는 물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예뻐서 아쉬워. 그래서 이 물을 어디로 보내고 싶어? 동해로 가는 물줄기를 한강으로 돌리고 싶대. 한강에 누가 사니까? 목멱은 남산이요. 이게 50천이 너무 예쁜 그림자가 이제 동해로 빠져나가는 게 아쉬우니 물줄기를 돌려가지고 저쪽 한강 남산으로 보내고 싶구나. 갈 수 없지. 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내고 싶어. 자, 누구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연분 지정. 실컷 놀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놈의 생각이 이제야 났습니다. 그 다음에요. 왕정은 유한하고 풍경이 못쓰니 이때부터가 또 진짜 시작이야. 왕정은 유한하고 풍경은 못쓸미니 그 다음에 유해라도 아시아 객수도 둘데없다. 여러분 왕정은요 왕이 내린 여정이에요. 왕이 나에게 어떤 여정을 내리셨냐면 관찰사로서의 여정을 내리셨어요. 그래서요 여기에 나오는 이 왕정이라는 표현은요 위정자로서의 책임감, 공적 책임감. 그래서 위정자로서의 그런 책임감을 의미하고요. 객수는 객이 손님이거든요. 나그네예요. 수는 시름이에요. 근데 나그네가 지금 왜 시름에 빠져 있냐면요. 놀고 싶어 더. 너네도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싶고 놀 땐 더 놀고 싶고 집에 가기 싫고 그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놀다 보니까 계속 놀고 싶어. 마치 지금 일요일 저녁 8시 같은 느낌이랄까요? 얘 느낌이 복귀 조금 전 이런 거. 너네는 아직 군대 안 갔지만 너네도 기숙사 복귀 그 전날 같은 느낌이랄까? 전날 저녁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객수는 사적 욕망. 이 욕망은 뭐냐면 자연의 풍류를 즐기는 거죠. 서술형 단골 문제예요. 서술형 단골 문제. 내가 만약에 서술형이 나온다 그러면 반전변수가 서술형 나온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도 굉장히 서술화식으로 많이 등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죽서루에서 지금 무엇이 시작되었느냐? 내적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정과 객수 사이에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었고요. 너네 있잖아. 공부해야 되는데 숙제가 진짜 많은데 숙제를 안 했어. 근데 당장 뭐 학교든 학원이든 아니면 시험 시작 시간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그때 무슨 생각하죠?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제 시험 봐야 돼. 그럼 어때? 이 세상에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 도피하고 싶지 않아? 갑자기 지진 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지 않아? 아니면 산에 화재가 나가지고 경보기가 울려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야 막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잖아요. 얘가 딱 그래. 선사는요 신선들의 뗏목이에요. 신선의 뗏목을 띄워 북두칠성으로 가볼까? 그 다음에 신선을 찾으려 동굴에 머물러 볼까?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심정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게 다 싫으니까 여기에서 도교의 귀의에서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생각
생각을 잠깐 해본 거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선이 이 신선은요. 아까 전에 그 내면의 화랑 있잖아요. 걔네예요. 그 화랑인데 신선된 애들 걔네를 다시 찾으러 한번 가볼까? 이렇게. 그러니까 북두 칠성에 가볼까 동굴에 가볼까라는 거 하늘로 꺼져볼까 땅으로 꺼져볼까 지금 고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교의 귀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신선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망양정입니다. 마지막 여정이에요. 따라 읽으세요. 천근을 못 내보아 망양정에 오른 말이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서신고 가뜩 노한골에 니라서 놀래간대 불고 뿜고 어지러이 구는지고 은산을 꺾어내어 육합에 나리는 듯 5월 장천에 백설은 무슨 일고. 자, 드디어 마지막 여정으로 왔습니다. 망양정에서의 마지막 여정인데요. 천근, 하늘의 끝을 못 보고 망양정에 오르니 되겠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천근은 왕정의 끝일까 객수의 끝일까? 에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근을 못 보고예요. 그러면 더 놀고 싶은데 그 노는 거의 끝장을 못 본 거지, 얘들아. 그래서 거기 천근은 세몰라세요. 이게 뒤에 나중에 바다의 깊이를 모르는데 하늘 끝을 어찌하니 하고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천근이라는 표현은요, 이 개인 욕망의 끝이에요. 풍류의 끝을 못 봤다는 거예요. 객수의 끝을 못 보고 내가 망양정. 그러면 끝을 못 봤다는 거니까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해소가 안 된 상태로 망양정에 올랐어요. 그런데 자, 여기 망양정에서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이냐? 하늘 바깥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노는 거의 끝이 궁금한 거지. 이 노는 거의 끝이 뭐가 있을까? 자, 바다 밖은 하늘, 하늘 밖은 무엇? A는 B, B는 C. 무슨 법? 연쇄법입니다. 적으세요. 연쇄법. 연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보냐면 가뜩 노하고래, 잔뜩 성난 고래를 보게 돼요. 여러분, 진짜 고래가 아닙니다. 고래의 원관념이 무엇일지 상상해보세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선생님, 너무 그림 잘 그리지 않았냐? 누가 봐도 고래의 원관념 볼 것 같아. 그래! 파도! 보는 눈이 있구만. 파도. 왜 마양정에서 본 거예요, 장철이. 이렇게 마양정에서 본 거야. 여러분, 애들이 어디에서 또 많이 실수하냐면 파도하고 폭포를 그렇게 헷갈리더라. 자기는 머릿속에서 폭포라고 생각했대. 근데 파도를 골랐대. 그리고 파도라고 생각했대. 근데 폭포를 골랐대. 파도하고 폭포하고 전혀 달라. 파도는 바다에 있고 폭포는 산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똑같아. 그치? 근데 이거 원관념 폭포 골라온 애들 진짜 많아. 파도예요. 알겠죠? 파도예요. 자, 그러면 파도가 화가 났대요. 누가 화가 난 거야? 내가. 왜? 내적 갈등 때문에. 자, 여러분. 아까 내적 갈등 시작했었잖아요. 이 갈등의 시작, 죽설에서 시작된 갈등이 망양정, 잔뜩 성난 고래, 여기에서 내적 갈등이 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잖아요. 그러면 원래 신났지. 신났는데 신나게 놀다가 여기서 이제 내적 갈등이 시작이 돼요. 여기가 어디야? 죽설. 갈등이 높이가 올라가. 그 다음에 어디에서 최고조가 돼? 망양정, 죽서울. 여기가 망양정, 죽서울. 그러니까 망양정, 고래. 고래에서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인 거예요. 막 파도가 막 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거는요. 자연물에 화자의 내면이 투사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감정이입, 감정이입이요. 감정이입인데 보통 이제 화자의 내면이 투영된 그런 장면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잔뜩 화가 난
고래를 누가 놀래게 하였길래 불고 뿜고 어지러이 구는 것이냐. 은산을 꺾어내서 육합에 뿌리는 것 같고, 은산, 여러분 은산 여기에 진짜 산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은산도 파도죠. 은산을 꺾어내서 육합 온 세상에 뿌리는 것 같고, 5월 하늘에 백설은 무슨 일이냐. 여러분 기상이변이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백설의 의미는 뭐죠? 파도에 물보라를 넣어놨나요? 진짜 눈이 아니고. 그래서 계절감이다. 그러면 안 돼. 은산, 백설, 고래 이 세 개의 원관음이 다 파도예요. 파도 또는 파도의 물보라. 자, 이제 결사입니다. 그런데 결사는요. 우리 서사 부분에서는 여정 위주였잖아요. 결사는 여정의 변화가 없어. 그냥 쭉 망향적. 그러니까 지금 이 관동별곡 긴 여정의 끝은 망향적에서 끝났어요. 그럼 결사는 그러면 무엇 위주로 되어 있느냐? 내 내적 갈등의 해소 위주로 되어 있어요. 아직 여기는 지금 최고조에 이르르면서 끝나버렸잖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르면서 고민이 많았지만, 그쵸? 그래서 이제부터는 결사로 가겠습니다. 우리 본사에서 시작된 내적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결사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거 조금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왕정과 객수 사이의 내적 갈등이 시작이 됐고요. 이 내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이 바로 파도, 성난 고래. 이 갈등이 시작됐고요. 성난 고래에 의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자, 이제 이거 결사 한번 볼게요. 따라해주세요. 적은 더 밤이 들어 풍량이 정하거늘 부상지척의 명월을 기다리니 서광천장이 배는 듯 숨는구나. 뭐야? 주렴을 고쳐 걷고 옥계를 다시 쓸며 대명성 돋도록 고초 앉아 바라보니 백년아 한 가지를 밀어서 보내시고 일이 좋은 세계 남대대 다 배고져 유하주 가득 부어 달달여 물은 말이 영웅은 어디 가며 사서는 그 뒤러니 아무나 만나보아 옛 이별 묻자 하니 선산동해의 갈 길이 뭐도 말샤. 자, 잠깐 사이 밤이 돼서 풍량이 가라앉았어요. 풍량이 파도죠, 여러분. 아까 파도는 화면의 내면이 투사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밤이 되었기에 그 파도가 가라앉았다라는 건 내적 갈등이 해소된 건 아니고요. 이거는 해소 가능성. 마음이 성난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해소의 가능성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상이라는 거 해 뜨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부상, 해 뜨는 곳에 지척 가까운 곳에서 해가 떠오는 곳 가까운 곳에서 명월을 기다리니. 자, 이제 이 결사도 역시나 망향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망향정 이어지고 있는 거야. 자, 이번에는 여기서 뭘 보냐. 아까 일출 봤으니까 월출도 봐야지. 그치? 달맞이를 할 거예요. 왜냐? 달도 임금이니까. 임금이 떠올리면서 이제 마음을 다스리고 싶은 거야. 그런데요, 서광, 상서로운 빗줄기, 긴 빗줄기죠. 천장이니까. 천장이나 되는 서광이 보이는 듯 숨는구나. 자, 그러면 달을 봤어, 못 봤어? 빗줄기만 보고 달은 못 본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느냐? 주렴을 다시 걷고 옥계를 다시 쓸며. 얘들아, 주렴은 그 정자에 있는 이 발이에요, 발. 옥구슬로 된 발. 그리고 계단도 쓸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슬 이 발도 걷고 하는 건데요. 정말 계단을 옥으로 만들었을까, 얘들아? 그럼 돈이 얼마야? 이게 정철만의 미화법이에요. 너네 혹시 삼인곡에서 걔가 니네 옷을 찢잖아요. 그때 무엇으로 만들었죠? 막 금자로 재단하고 막 백옥함에 담아서 산호소 지게에 막 날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정철의 미화법이라고요. 그냥
아름답게 과장해서 꾸며서 최고로 예쁜 것만 하는 거야. 표현을 예쁘게 쓰고 과장하는 거 이런 걸 미화법이라고 해요. 자 어쨌든 간에 5계단을 막 쓸어. 지금 뭐 하는 거니? 너네 시험 공부하기 전에 막 주변 정리부터 시작하지. 한 3일 하잖아. 공부하기 전에 주변 정리를 막 한 3일 하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아, 내 정성이 부족해서 달빛이 안 보이나 하고 주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경건함을 위해서. 그 다음 계명성. 여러분 계명성은 임금일까 아닐까? 아니다. 아니다. 얘는 샛별이거든요. 계명성 도토로 고초 앉아 바라보니 유문장 괄호하세요. 계명성 도토로. 왜 괄호하느냐? 시간의 경과. 아까 이화는 벌써 지고 접동세세 피우니 교훈도 시간의 경과였잖아요. 여기 계명성 도토로 샛별이 돋는 거예요. 금성이 샛별이죠. 그래서 해 뜨기 직전에 또는 달 뜨기 직전에 보이는 잠깐 보이는 샛별이라고도 하죠. 그 금성이 돋도록 시간의 경과예요. 바르게 앉아 바라보니. 왜 바르게 앉았어? 경건하게. 주변 정리하고 자세도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자 백년화 한 가지를 누가 보내었는가? 헉, 여러분 백년화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흰 연꽃이거든요. 이거의 원관령 뭐게요? 달이죠. 하늘에 뜬 흰 연꽃. 그걸 누가 보내었는가? 임금님이 보냈겠지. 그래서 얘의 뭐 상징적인 의미는 임금의 은총. 뭐 누가 보내었는가? 그건 뭐 조물주가 보냈겠죠, 뭐, 그쵸?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달을 보면서 임금님 세상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남들에게도 다 보여주고 싶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남은 누구예요? 백성. 여러분 우리 활용소 연못 기억하시나요? 그때 우리 음지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이것에 빗대었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지. 음에 이은 풀, 그게 음지에서 시든 풀이었죠. 그러니까 그 풀도 백성, 남도 백성, 이 백성이. 그래서 좋은 걸 보니까 이 임금님의 은총을 백성과 나누고 싶대. 민정씨. 맞다, 나 관찰사였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직 내적 갈등 해소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나 근데 놀고 싶은 마음은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유화주 가득 부어 달에게 물어본 말이 영웅은 어디 갔고 사서는 그 누구인가. 그러니까 얘가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위종자로서의 모습을 떠올리다가 유화주가 뭐게 얘들아? 술. 술이에요. 그런데 신선들이 먹는 술이에요. 유화주의 제조 비법이 있습니다. 북두칠성을 기울여서 푸른 바닷물을 퍼올려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술이 유화주예요. 여러분 여기에 넓고 큰 기상이 나타나네. 이거 뭐라 그랬지 아까? 비로봉 상상두에서 했던 말인데 공자의 뭐였죠? 넓고 큰 기상. 아, 호연지기. 호연지기가 여기에도 있네. 근데 이번에 이거는 누구의 호연지기야? 나의 호연지기지. 야 북두칠성 기울여갖고 술 퍼마시는 스케일이라니까. 엄청나지. 이거 공자보다 더 심하지. 어쨌든 이거 호연직이에요. 그 다음에 유화주 가득 부어 달에게 묻는 말이 이제 달과 대화를 시도해요. 대화까지는 아니고 그냥 독백하는 거예요. 말 건네기만 했어요. 영웅은 어디 가고 사서는 그 누구냐 아무나 만나보아 얘 기별 묻자 하니. 자 이번에는 여기서 유화주 먹으면서 이걸 신선 화자를 신선에 빗댄 표현이에요. 이것도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달에게 영웅은 어디 갔고 사서는 누구냐. 자 영웅이 누구냐 맞춰볼 사람. 본문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얘가 좋아하는 사람. 아마도 멸목 근처에 머물세라. 200이 2태례 시선 이적선 200. 그 사람 어디 갔니? 그다음 사서는 아까 전에 총석적 위에 앉아있던 애들 있죠. 그 화랑 오화랑 신선이 되었다는 그 4명의 신선.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은 사람이었다가 다 신선된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어디 갔냐, 내 동료 좀 찾아줘라, 아무나 만나서 옛 소식을 묻자 하니 선산의 동해에 갈 길이 멀도 멀구나, 거리감을 느꼈죠. 그렇지만 신선이 되기는 멀구나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또 도교에 귀의할 생각을 또 푸는 거야 여기서. 현실 도피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떠나기도 쉽지 않지. 그래서 아직은 갈등이 있더라 이렇게. 자, 그다음
2단 드디어 마지막이야. 빨리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그냥 할게요. 송근을 베어누워 풋잠을 얼핏 드니 그러다가 술이 많이 취했는지 야 바닷물까지 퍼마셨으니 얼마나 취했겠냐. 그래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얘가 고민을 하다가요 여기서 잠이 듭니다. 이 소나무 뿌리를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 소나무 뿌리지 길거리에 자빠져 쓰러진 거예요 지금. 그치? 밖에 야외에서 지금 쓰러진 거야. 술 많이 취해가지고. 그러다가요 이렇게 됐네요. 어떻게 됐느냐.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자 이게 꿈을 꿨어요.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제부터 지시하는 대사 골라야 되거든요. 이 꿈에 나타난 한 사람은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얘는 진짜 신선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나 화자가 되겠죠. 정철입니다. 얘는 이렇게 해볼게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대를 내 모르기야 상계의 진선이라. 황정경 일자를 어찌 그리 읽어두고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다. 잠깐 가지 말고 이 술 한잔 먹어보. 자 여러분 이거 네 줄이거든요. 그대를 내 모르리야부터 잠깐 가지 말고 이 술 한잔 먹어봐라. 이거 네 줄이에요. 네 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 신선. 꿈에서 지금 신선과의 대화를 인용할 거예요. 이 네 줄을 쭉 묶으세요. 그대를 내가 모르겠느냐. 자 그대가 누구예요? 정철. 그러니까 동그라미. 너는 상계, 천상계 진선이라. 너 진짜 신선이었어. 너 전생에 얘기해 주는 거지. 진선도 누구예요? 정철. 야, 너 진짜 신선이었어. 그런데 황정경이 도교의 경전이거든요. 근데 얘가 인간에게 왜 쫓겨났냐면 경전 한 글자를 잘못 읽어서. 그래서 그래서 쫓겨났대. 여러분, 신선이 인간으로 탄생하는 모티프는 무슨 모티프? 적가 모티프. 근데 선녀 출신은 아니고 신선 출신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느냐? 니은다 느냐니까. 그러니까 너 진짜 신선이었는데 왜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자꾸 우리를 찾니? 가지 말고 그러면 이 술 한 잔 먹어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신선이지. 이렇게 가지 말고 술 한 잔 먹어봐라. 이 술의 정체가 뭐겠니? 유화주. 신선이 주는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신선이 되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은 뒤지는 거지. 그지? 속세를 떠나야지 저 신선세계로 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얘가요 다시 북두성을 기울여 창에서 구원해요. 저먹고 날 먹여는 선어장 거후로니. 그래가지고 또 거나하게 마신 거예요. 이거 호연지기라고 얘기했죠. 화풍이 습습하야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막 불어요. 양 겨드랑이를 시켜더니 여러분 겨드랑이에서 따뜻한 바람이 막 불어. 여기가 막 간질간질해. 뭐냐면 날개가 돋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부분은요 또 저기 다른 사람 시에서 끌어온 부분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등선할 것 같았다라는 내용의 한시를 쓴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그냥 따온 건데, 자 어쨌든 간에 얘가 이제 막 신선이랑 같이 술을 먹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겨드랑이가 막 간질간질 따뜻한 바람이 막 불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구말리 먼 하늘도 잠깐이면 날 것이다. 하늘에 날아오를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 그러니까 곧 등선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등선하면 어떻게 된다고?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요. 자 이번에는 얘가 말합니다. 이번에 나의 말은 세 줄이에요. 이술 가져다가 사해에 고루 나누어 억만창생을 다 취해 만든 후에 그때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자꾸나 라고 이렇게 세 줄 묶어. 다시 이술 가져다가 사해가 온 세상이죠. 아까 육합하고 똑같아요. 온 세상에 고로 나누어 억만창생 누구예요? 아까 누구랑 똑같아? 저 남, 풀, 억만창생 저거 뭐예요? 백성이에요. 수많은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이술을 누굴 먼저 먹여? 백성을 먼저 먹여. 그래서 그거 다 하고 난 후에 그때 다시 만나 또 한잔 하자 라고 말했대요. 자 여러분 이 꿈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드디어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갈등 해소가 되었느냐?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적어봐 얘들아. 애민정신 플러스 선후불합사상. 얘들아 선후불합은 뭐냐면 먼저 근심하고 후에 즐긴다예요. 얘는 그러니까 왕정과 객수 중에 무엇을 선택한 거야 얘들아? 땡. 땡땡땡. 둘 다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공부도 하고 싶고 놀고도 싶고 그러지. 포기하지 마세요. 공부 다 끝나고 놀면 되잖아. 이거야. 그러니까 중요도를 정하는 거야.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얘를 먼저 끝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선 왕정 후 백수 할 일을 다 끝내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나 풍류를 즐기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우락이라는 건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근심을 먼저 하고 후에 즐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누가 근심 우자예요. 그래서 근심을 먼저 하고 후에 즐긴다 이거는 중요 순위를 정해서 차례차례 일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걸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하는 거예요. 둘 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선후불합의 정신을 통해서 책임감을 먼저 다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해소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갈등이 해소됐네. 아싸. 말 지자 학을 타고 구봉에 올라가니 얘들아 말 마치자. 자, 말 지자. 말 마치자. 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여러분 말을 한 주체는 누구예요? 화자. 하늘로 올라간 주체는 누구예요? 신성. 그래? 그럼 너 여기 있어? 나 일단 간다. 안녕 하고 간 거죠. 그 다음에 공중에 오피리 소리 어제인가 그제인가 몽롱한 거죠.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그래서 이제 강몽 ing문부터 강몽까지 꿈에 꿨다 깨어나는 장면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바다를 봤거든요. 자 그랬더니 깊이를 모르거니 끝을 어찌 알겠나. 바다의 깊이도 모르는데 하늘 끝을 어찌 알겠니. 얘들아 하늘 끝이 아까 뭐였어? 백수였잖아. 그럼 바다의 깊이는 뭐가 되는 거야? 왕정 임금님의 은총이 되는 겁니다. 글을 잘 쓰긴 잘 썼죠 여러분? 그래 임금님의 은혜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노는 끝을 알아 이렇게.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뭐 초안해야 되겠다.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아니 비친 내 온다.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요. 명월이 천산 만나. 명월은 온 세상이에요. 미안해요. 천산 만나기 온 세상이고 명월은요. 달의 달이잖아요. 임금님의 은총이. 천산 만나 온 세상. 아니 비춘 곳이 없다. 가득하다. 연분지정으로 마무리 완벽하죠. 이러니까 이제 아침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정철의 성격이 쫙 잘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가사의 마지막 행은 선생님이 어떤 형식과 똑같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봐봐 몇 글자로 시작했어?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정확히 시조의 음수율과 일치하죠. 그래서 명월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이누님의 은총까지 감사하면서 이렇게 끝에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갈등이 해소됐네. 여러분 갈등 해소의 매개체 뭐라고요? 꿈. 그치? 꿈. 갈등 해소의 매개체는 꿈이지. 꿈에서 신성과 대화를 했잖아요. 어떤 애들이 선생님 술 아니에요? 아닙니다. 술은 아까부터 먹고 있었어요. 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갈등을 극복하게 하는 사상 두 개. 애민정신과 선후 불합 사상 되겠네요.